검은 옷을 입은 남학생들이 소화기를 든 채 주차장에서 뛰어다닙니다. 소화기를 든 학생이 분말을 마구 뿌려대자 다른 학생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뿌연 분말로 가득 찹니다. 지난 13일 새벽 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피해를 본 차량입니다. 마치 먼지가 내려앉은 것처럼 본네트 위에 흰 가루가 쌓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바닥과 벽, 자동차 30여 대를 뒤덮은 소화 분말을 닦느라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짓을 저지른 건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13살 A군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친구 3명 가운데 1명은 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A군 일행은 지난 6일에도 바로 옆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화기 분말을 마구잡이로 뿌려댔습니다. 인근 아파트 2곳에서 최근 3주 사이 3번이나 이런 돈 없는 중학생들의 장난이 되풀이됐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두 번째 또 발생되고. 피해 주민들은 가해 학생 부모들이 세차 비용 등을 보상해주면 소송까지는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학생들을 집에서 계도하고 향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 경찰은 가담한 학생들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보호 처분만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그젯밤 SNS에 올라온 생방송 영상입니다. 차량을 운전 중인 이들은 스스로 무면허 운전이라고 밝힙니다. 속도를 높여 질주하고 정지 신호도 무시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A군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 B군입니다. A군이 아버지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나온 뒤 같은 동네에 사는 B군에게 연락해 함께 차를 몰았습니다. 이들은 차를 몰아 아파트에서 약 6.5km 떨어진 이곳 쇼핑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자를 바꿔 이번엔 중학생 B군이 차를 몰았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와 차주인 A군의 아버지가 신고했고 경찰은 어제 새벽 0시 20분쯤 A군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인천 송도 시내 약 13km를 달렸고 편의점에도 들렸던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B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만 12세인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중학생 B군의 SNS에는 경찰에 붙잡힌 뒤 경찰차 안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과 자신의 범행 관련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이들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는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한 남성이 가방에서 망치 등 장비를 꺼내더니 무인점포 키오스크의 틈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장비를 꺼내 키오스크를 강제로 연 이 남성은 가지고 온 가방에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 남성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4살 A군을 구속하고 동갑 B군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용인, 성남 등 무인점포에 들어가 가위와 망치 등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강제로 여는 식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8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출한 상태여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학생들은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인데 모두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특히 7명이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A군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좁은 골목길. 지난 4월 중학교 1학년생 A양은 이곳에서 10대 중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만 입힌 채 사진을 찍었고 돈을 달라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며 오히려 협박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가해 사실이 확인됐지만 가해자 6명 가운데 3명만 검찰로 넘겨졌고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조차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등을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16,000여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수위가 올라가고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범죄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행정처 등은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 처분이 형식적이다 보니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보호자 인계하고 상담, 교육, 인원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설령 일정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을.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 관리와 감독 등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10대 청소년 4명이 충전 중인 전기차를 훔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운전은 초등학생이 했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군, 중학교 2학년생인 B군, 그리고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12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초등학생 A군은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인근 중학교 3학년 C군 등 2명을 내려줬고요. 그리고 B군을 태우고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이후 7, 8km가량을 더 운전하다 인근 주유소 앞에 있던 표지판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A군은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차를 훔쳤고 형들이 운전을 시켰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범행한 건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처벌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